자, 오늘 날짜 2017년 11월 6일이고, 지금 갭 상승하고 도치 캔들이 좀 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치 캔들이 뭐냐면, 이제 도치 캔들, 한글로 쓰면 그냥 도치. 일명 이제 아일랜드 갭. 십자 캔들. 그냥 십자 캔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십자 캔들. 이게 보면, 이제 위아래 꼬리 길이가 비슷하다 해서 이제 아일랜드 갭. 즉 십자 캔들이라고 보시고, 아일랜드 갭이라는 것은 뭐냐면 섬처럼 갑자기 제 혼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에요. 그걸 보통 이제 아일랜드 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평선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정배열 이평이다. 일단 크루도의 위에서부터 5일선과 11선, 21선, 61선, 121선 완전 정배열 차트입니다. 보통 이렇게 정배열 차트가 흘러나오게 되면은 위쪽 매수장으로 급등할 수가 있고요. 이걸 거꾸로 놓으면 역배열 차트가 되겠죠. 역배열 차트를 놓게 되면은 이제 골드같이 이렇게 하락하는 장세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에너처럼 이렇게 매도장이 계속 펼쳐질 수가 있겠죠. 얘들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밑에서부터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61선이랑 121선이 데드크로스 안에 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역추세, 역차트, 역방향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5일 같은 경우에 상승 랠리를 좀 타고 있는 분위기인데, 얘들 같은 경우 일봉상 5일선 지지세가 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제 내려온다 하더라도 55불 부근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얘들은 또 지지받고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55불 위치를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은 11선 위치인데 그게 54불, 그 다음은 21선 위치인데 53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55불과 54불, 53불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지선들이 밑에 받쳐주기 때문에 사실은 매도보다는 매수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보다는 매수가 유리한 상황이고, 지금 위치보다 추가적인 반등이 또 나타나지 않겠나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여기에 변수가 있겠죠. 변수가 뭐냐면 현재 5일선과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는 거죠. 거의 100틱 정도가 벌어져 있거든요. 100틱. 지금 보면은 밑에 5일선은 55인데 위에 보면 지금 현재가는 거의 55.92, 거의 100틱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은 얘들이 이 이격을 매크로 슬 내려갈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얘들처럼 또는 얘들처럼 이렇게 이격을 좀 매크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격을 매크로 갔다 하더라도 55불 부근 가면 또 밑에 매수세가 당연히 있으니까 지지받고 올라오겠죠. 어제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얘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쉽게 스트라이크 존으로 본다면 현재 스트라이크 존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과 시가 종가 이렇게 스트라이크 존이 형성되어 있는데, 현재 이 스트라이크 존 영역 안에 있거든요. 얘들의 흐름이 영역 안에 있는데, 이 스트라이크 존의 하단선이 현재 보면은 전일 종가선이에요. 55.64 전일 종가선인데, 이 종가선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상방으로 보시고, 무너진다면 그때 가서 하방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이제 내려간다 하더라도 55불 또는 전일 저점에서는 지지 반등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시가 위로 강하게 돌파한 척하면은 매수로 이런 식으로 좀 따라 붙어 볼만한데, 시가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 좀 기다렸다가 전일 종가 위치를 매수 시점으로 보도록 할게요. 손절은 이제 전일 종가에서 10틱 정도 잡아두고, 이 자리가 무너지면 그 다음 매물대는 55, 그 다음은 54.4 이런 식으로 매수 위주로 일단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만 이제 오일이 지금 보면은 시가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시가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전일 종가까지 깨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단기적으로 아마 55불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일이 전일 종가가 깨지면 그때 가서 매도를 따라 붙도록 하고요. 그 전까지는 일단 매수 위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골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일봉상 위치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봉상 위치. 지금 골드는 사실 매수보다는 매도가 상당히 유리한 장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쌍바닥을 찍고 있는 모습인데 횡보하고 있죠. 자, 횡보하고 있는데 이 횡보하는 위치의 특징을 좀 보셔야 돼요. 위치의 특징. 자, 어떻게 보느냐. 잘 보세요. 21선 위치를 잘 보셔야 되는데, 21선이 여기 빨간색 선이죠. 이 빨간색 선이 21선인데 현재 21선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21선 저항을 받고 있고, 21선 계속 헤딩하다 보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내려 꽂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간색 선이 21선을 종가로 올라탄다 그러면은 매수로 돌아설 수 있는데, 일단은
저항을 맞고 있기 때문에 매도가 출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쪽으로 좀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사실 골드는 좀 폭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폭락한다면 저 밑에 지금 1200불, 왜냐면 이게 앞전에 그 지지선들이거든요. 지금 골드를 차트를 잠깐 축소를 해본다면, 자, 잘 보세요. 앞전에 보면은 이 1200불, 1200포인트 자체가 이게 하나의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지지선 역할을.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여기 21선 돌파를 못하면 지금 이미 데드크로스가 단기 평선이 다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갔지만 내려가 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그래서 21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21선은 종가로 돌파해야 되는데 순간 뭐 윗꼬리만 달고 내려올 경우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윗꼬리만 달았다. 윗꼬리만 다는 거 의미가 없어요. 터치하고 내려온 거는. 종가로 아예 먹어버려야지 저거를. 그래서 사실 골드가 지금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골드가 이제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 이게 장대 양봉으로 예를 들어서 이걸 몸통으로 21선을 탁 먹어버렸어. 갑자기 급등해서. 그리고 종가가 이렇게 마감을 하잖아요. 그럼 내일부터 얘들은 또 올라갈 수 있어. 그럼 쌍바닥 랠리가 되거든요. 쌍바닥 랠리. 근데 예를 들어서 예상외로 올라가지 못하고 자꾸 21선 터치만 하고 내려가더라. 급락하더라. 그럼 얘들은 이제 여기 크게 쓰리바닥 보러 가는 거죠. 근데 얘들이 지금 골드가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뉴욕 증시 때문에 그래요. 뉴욕 증시가 지금 보면은 사상 최대치 경신하고 있죠. S&P가 막 뭐 또 갱신하고 또 나스닥 한번 볼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역사적인 고점 또 갱신하고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얘들이. 그러니까 골드의 흐름을 봤을 때는 얘들이 이제 골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스닥이나 S&P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데 안전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드 같은 종목이 되겠죠. 골드 또는 이제 실버. 이제 여기서 이제 통화선물에서는 이제 엔화 가치가 좀 이제 안전자산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전자산이 떨어진다는 것은 위험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차트를 비교 분석해보면 얘들이 자, 차트를 비교 분석해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골드랑 그러면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올라가는데 그쵸? 지금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 하락장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얘들이 밑에 이게 받쳐주는 게 있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S&P랑 같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세는 얘들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S&P는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사실 뭐, S&P 같은 뉴욕 증시는 계속 올라가는데, 골드는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정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제 뉴욕 증시가 떨어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골드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기로예요. 기로.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S&P랑 나스닥 그 다음 다우존스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골드를 이제 그렇다고 떨구려고 하니 골드가 떨어지면은 얘들 더 올라가니까 불안하거든요. 또 너무 고점에서 또 매수 잡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생각하고 있겠죠. 얘들도. 메이저들도. 어떡하나. 골드 그냥 폭락시키고 뉴욕 증시 다시 끌어올려야 되나. 왜냐면 차트 흐름을 봤을 때 뉴욕 증시가 올라갈 분위기니까. 그리고 기업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없고 뭐 딱히 크게 악재도 없어요. 뭐 갑자기 뭐 9.11 테러 정도는 나와줘야 이제 한번 뭐 한 큐에 다우존스가 확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별로 뭐 썩 안 좋은 장세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사실 뉴욕 증시는 추가 반등할 수 있긴 한데 지금 골드 같은 게 또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골드 같은 경우에 일단 현재 분봉의 흐름을 봤을 때 스트라이크 존 자체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골드 사실은 시가 매도 대응으로 좀 수익을 많이 냈어요.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시가 매도 대응으로 거의 한 3번 정도 수익을 냈었다가 지금 얘들이 시가가 돌파되면서 제가 눈에 말씀드렸죠. 이 저항선이 돌파된다는 것은 이 저항선이 나중에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이제 급등하는 그러한 플레이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러면은 지금 시가에서 매수 대응을 하되 손절은 전일 종가가 스트라이크 존 하단선이죠. 여기서 열틱 잡아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70.7 매수, 손절은 1268.2 이렇게 잡아도 된다는 거죠. 1차 목표가 한 20틱 정도 잡고. 만약에 이게 불안하다 싶으면 이 스트라이크 존의 가운데 라인 또는 하단선 라인을 노리셔도 됩니다. 어찌됐건 간에 손절은 종가를 기점으로 10틱 정도 잡아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 현재는 매수 시점으로 보시고 대략 1270포인트를 기점으로 매수 유지하시고, 만약 올라간다면 뭐 전일 고점 보러 갈 수도 있어요. 전일 고점 보러 갈 수도 있겠지만 좀 힘겹지 않겠나 저는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전일 종가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일봉상 21선까지 올라간다는 거니까 좀 참고하시고, 일단은 분봉에서는 매수인데 일봉은 매도다. 그럼 항상 분봉을 우선시합니다. 분봉을 우선시하시기 때문에 일단 분봉이 매수면은 매수 위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매수 위주로 접근해 보도록 합니다. 시가 부분부터 골드는 매수를 보시고, 유로 한번 볼까요? 유로. 오늘 유로도 수익 좋거든요, 사실. 지금 유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시가가 지금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모습이죠. 종가 시가 저항 중이고, 방금도 사실 지금 유로 매도 체결 또 됐어요. 유로 매도 체결 또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봉을 봤을 때, 지금 스트라이크 존 영역이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오늘 오전에부터 초저녁까지는 이제 시가 종가가 이렇게 됐었어요. 그쵸? 그래서 일단 이 스트라이크 존 상단선이 뚫고 안착하기 전까지는 계속 매도였겠죠? 그쵸? 매도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유로가 사실 3번에서 4번 정도의 매도 대응 수익이 나왔고, 정확하게 안전하게는 3번 정도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 곱하기 20틱만 하더라도 60틱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대응은 상당히 수월한 장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유로가 매도 대응 수익이 좋고요. 일단 지금 유로는 시가가 스트라이크 존 상단선이기 때문에 시가선이 돌파되기 전까지는 반등시 매도를 계속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유로는 또 일봉상 121선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얘들은 또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최근에 일봉상 11선 저항을 맞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선 저항. 그래서 지금 일단 매수보다는 매도가 유리한 상황이고, 내려간다면 좀 폭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1차 매물대가 1.14가 있어요. 이게 무너지면 2차 매물대는 거의 1.12포인트가 있으니까 매수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데이 트레이딩에서 매수 대응을 하고 싶잖아요, 유로를. 그러면 시가가 돌파된 거 보고 따로 붙으세요. 시가.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에나 한번 볼까요? 에나. 지금 에나 같은 경우에 좀 밑꼬리가 좀 나오네요. 이제 단기적으로 저점이다 보니까 밑꼬리가 나오고 있고, 그 전날과 전전날에는 일봉상 5일선과 11선 저항을 맞고 계속 윗꼬리를 가는 장세가 나왔고, 현재 아랫꼬리가 좀 나오네요. 윗꼬리가 이거 아랫꼬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점에서 매수 아랫꼬리가 나온다는 것은 저점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일단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21선 있죠. 일봉상 21선 저항이 최근에 좀 셌거든요. 우리가 매도 오버나잇을 요때 매도 오버나잇을 했었습니다. 대략 8,920포인트에서 매도 오버나잇을 했다가 200틱 익절을 했고, 또 최근에는 21선 부분까지 올라왔다가 여기서 또 매도 대응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라온다면 다시 8,852 지금 21선이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매도 오버 대응 가능하고요. 장대 양봉으로 몸통이 21선 돌파 안착한다 또는 21선에서 100틱 정도 올라갈 경우에는 그때 가서 매도 물량을 손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그 위에 61선과 121선이 또 데드크로스 한다는 점, 이 점은 좀 참고하셔야 돼요. 얘들 장기 이평선들끼리 데드크로스면은 큰 흐름은 계속 매도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참고하시고, 이제 에나 같은 경우 일단 데이 트레이딩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 종가 중앙선 위치가 지금 오전에는 지금 보면 오전에 스트라이크 존은 요만큼이었어요. 요만큼이었다. 현재는 요걸로 줄었어요. 고점이 갱신되면서. 그래서 이 스트라이크 존 안에 있을 때는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매도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에나 시초가에 매도 바로 들어왔었죠. 에나 시초에 보면 시가 종가 중앙선보다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 매도 대응을 했었는데 바로 폭락해서 여기서 수익을 냈어요. 3차 청산까지 완료가 됐었고, 지금 제가 이때 에나는 이제 올라오면은 시가 종가 매도자에 다시 한번 더 노려보자 했었는데 이제 근접했었죠. 근접했다가 내려갔다가 현재 아까 전에 이때 보면은 시가 위로 올라타면서 시가 종가 위로 올라타면서 매수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제 에나 대응을 한다면은 종가에서 손절 10틱 잡고 대응을 하시고, 무너진다면 바로 밑에 중앙선 8,760이 있으니까 이 두 자리를 핵심 포인트로 보시고 매수 대응 위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제가 4가지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정리하자면 일단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얘를 차트가 너무 축소됐네요. 자,
보면은 5일 같은 경우에 밑에 지금 받쳐주는 선이 전일 종가가 있어요. 전일 종가의 기준으로 일단 매수 대응을 하시고, 전일 종가 무너지면 매도를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골드 같은 경우에 이 시가 종가 위치를 파악하셔서 일단 종가에서 손절 열틱 잡고 매수를 유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가 종가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고, 스트라이크 존 상단선이 시가선이기 때문에 시가에서 손절 열틱 잡고 계속 반등시 매도만 유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엔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 종가 중앙선 올라탄 상황이고, 1차적으로는 종가나 시가에서 손절을 종가에서 손절 열틱 잡고 1번 매수 자리로 대응을 해보시고, 여기가 무너지면 중앙선 8760포인트를 두 번째 매수 시점으로 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인 장중 데이 트레이딩 흐름은 오일 매수, 골드 매수, 유로만 매도, 엔화 매수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파운드 잠깐 봐드릴게요.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 스트라이크 존 자체가 지금 종가 시가 아래쪽에 있고 중앙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는 매수로 봅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쌍고점 찍고 하락하고 있는데, 중앙선에서 매수 1차 대응하고, 두 번째는 종가를 기준으로 손절 열틱 잡고 매수를 대응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파운드는 이제 현재 일봉선 121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파운드까지 간단하게 알려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S&P, 그리고 크루드 오일, 골드, 유로, 엔화, 파운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드렸는데, 혹시 전반적으로 이해되셨나요? 자, 이해되신 분 1번, 이해 못했다 2번. 자, 이해되신 분 1번, 이해 못했다 2번. 자, 한 번씩 써주시고요. 볼게요. 이해 안 되신 말씀 주세요. 제가 다시 또 설명드릴 테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기계적으로 또 대응을 해봅시다. 기계적으로. 자, 기계적으로 대응을 해보시고, 오늘 지표 발표가 딱히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베이직반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